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프락셀이 있습니다. 많이 받으신 분들은 10번도 넘게 받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아쉬워들 하시는데요. 도대체 왜 내가 받았던 프락셀은 내 흉터에 그렇게 효과가 없었을까요? 오늘은 이 이유에 대해서 파헤쳐보고 흉터 치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이 프락셀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레이저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흉터 치료를 할 때 전체적으로 박피를 훌러덩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마치 점을 찍듯이 도트 모양으로 레이저 자극을 주자. 그래서 이 열기둥의 중심으로부터 피부를 재생시킨다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의 레이저였어요. 전체적으로 레이저 박피를 할 때는 진물, 딱지, 그로 인해서 매일 드레싱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레이저 박피를 했을 때 불편함은 줄이고 효과는 좀 비슷하게 보자는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의 레이저였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리지널 프락셀 레이저의 그 레이저 광원이 아주 심한 흉터를 치료하긴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레이저의 이런 프락셔널 기술을 쓰면서 흉터 치료의 성적이 좀 더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고주파 프락셀, 어빔 프락셀, 피코 프락셀, CO2 프락셀, 굉장히 다양한 이런 레이저의 프락셔널 기술을 도입해서 조금 더 흉터 치료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프락셔널 방식의 레이저만으로는 절대적으로 흉터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이 패인 흉터가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패인 흉터는 왜 생길까요? 우리가 여드름과 같이 굉장히 심한 염증 이후에 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섬유아세포입니다. 섬유아세포는 상처를 또 치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콜라겐 합성도 많아지게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염증이 굉장히 심했다면 섬유아세포의 활동도 굉장히 격렬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정상적인 콜라겐이 아닌 굉장히 질긴 그런 상처 조직으로 된 콜라겐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런 질긴 섬유화 밴드가 피부를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저 치료도 중요하지만 패인 흉터 밑에 있는 이런 질긴 섬유화 밴드를 하나하나 끊어주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패인 흉터가 온전하게 복구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질긴 섬유화 밴드를 하나하나 끊어주는 작업, 서브시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바늘로 하건, 긴 관, 캐뉼라로 하건, 탄산가스를 집어넣어서 하건 이런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또 송곳으로 찍어 놓은 것 같은 뾰족한 모양의 흉터에는 강산의 약물을 잘 집어넣어서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살이 잘 차오르게 하는 작업을 또 해줘야 되는데요. 도트 필링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흉터의 경계가 굉장히 명확한 경우에는 정상 조직과 흉터 피부 사이의 조직을 조금 레이저로 다듬어주는 작업이 또 필요해요. 숄더링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흉터가 너무 많아서 이 결 자체가 너무 올록볼록, 결의 높낮이 차이가 조금 심하다면 전동 롤러를 이용해서 이 결을 조금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한데 일종의 더마브레이션이죠. 굉장히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복잡해요. 결론인즉슨 흉터마다 제각기 해야 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프락셀 레이저 몇 번만으로는 흉터 치료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흉터 치료의 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면 주방장에게 일임해서 오마카세 요리를 먹는 것처럼 정말 흉터 치료를 할 때도 흉터 치료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를 조금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잘 받아서 뭔가 조금 흉터에 대한 것은 개별화된 접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최근 들어 주베룩이라는 콜라겐 부스터를 직접 흉터 부위에 주사하거나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주입해서 콜라겐을 재생시키려는 시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레이저만 사용했을 때보다 정말 다운타임이 줄어들었습니다. 레이저만으로 섬유화세포를 자극할 때는 레이저 계획을 세우고 시술을 하게 되면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고 약간 붉은 과정을 거치고
붉은기가 조금 가라앉을 때쯤 되면은 다음 치료를 또 시작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내내 얼굴이 붉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베룩을 이용해서 충분히 콜라겐을 자극해주면 이런 다운타임은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콜라겐은 충분히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 주베룩을 미라젯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주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미라젯은 바늘 없는 주사기라고도 불리는데 레이저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강력한 압력으로 젯을 만들어서 이 젯이 우리가 원하는 약물을 고르게 분사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주베룩도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좀 더 파워풀하고 정교하게 주입이 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이 미라젯은 마이크로젯이 굉장히 강력해서 스태킹 기법이라고 흉터 부위를 조금 여러 번 탕탕탕 쳐주는 기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불편함이 덜하게 서브 시전까지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젯은 흉터 치료에 있어서 고르게 주베룩을 깔아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덜 불편한 하지만 꼭 필요한 서브 시전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장비예요. 오늘은 흉터 치료야말로 정말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개별화된 맞춤 치료, 복합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렸는데요. 정말 예전보다 흉터 치료에 효과가 좋은 참신한 장비, 참신한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이 흉터 치료의 결과물도 좋게 만들고 보다 풍성하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흉터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용기를 내서 꼭 흉터 치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